자, 이제 여당에는 한동훈 대표는 없습니다. 사퇴 이후 국회 본청 건물을 빠져나가던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동훈! 걱정 마시고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드릴게요. 자, 김관선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를 지키려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 함축적 의미죠. 네. 제가 당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이 사퇴가 나의 정치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사퇴 과정을 여러 가지 보면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결국 당대표를 그만두긴 했지만 네. 이것은 이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또 바로 본인이 이제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갈짓자 걸음을 걸은 게 아니냐 이제 탄핵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링크를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 페이스북 정치를 SNS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또 추후에 여론조사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요. 일단 여권 잠룡 중에서는 거의 1위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난 대표 선거 때도 63% 이상을 얻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 일시적인 후퇴일 수 있지만 본인이 뭐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뭐 아직 그만뒀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비상계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뒀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조기 대선이 실시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당대표는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탄핵 한 이틀 전에는 탄핵 찬성에 대해서 공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때 그 당대표직을 던졌으면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권을 버리면 대권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뭐 방송에서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서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건 저는 무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의 역량을 찌르는 것을 조금은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채워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매도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입문을 해서 정치를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감싸줄 건 감싸주고 앞으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날 맨 넥타이도 몇몇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당시에 메고 왔었던 용비어 천가가 새겨진 넥타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겼을까요? 함께 보시죠. 용비어 천가 넥타이 메고 사퇴, 조선왕조 건국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유명한 뿌리 깊은 나무 얘기가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에도 메고 왔던 넥타이,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에도 용비어 천가 넥타이, 사퇴할 때도 이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하거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첫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맸던 이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용비어 천가 넥타이를 메고 어제 사퇴문을 낭독했다.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넥타이로 맨 이유. 뭐 본인이 법무장관에 임명됐을 때, 일단 비대위원장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할 때 그 넥타이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소도구의 이렇게 의미가 있죠. 뭐 와이셔츠 색깔이랄지, 양복 색깔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뭐 의미 부여하는 게 있는데 아마 정치인으로서 출발하면서 장관직 출발하면서부터 뭐 초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늘 비대위원장의 그 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신조어 동료 시민도 만들어냈고 네. 국민을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라는 초심의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용비어천가가 적힌 저 넥타이의 그 의미보다는 그게 10,000원대라는 거 가격이. 아 가격이 예, 그거에도 또 주목하는 가성비 상품. 가성비 좋은 상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히 용비어천가 중에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이잖아요. 네. 꽤 긴 작품인데 우리는 2장, 특히 뿌리 깊은 나무는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그게 가장 그 국민들이 그 널리 알려져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뭐 그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뭐 끝까지 당대표직 내려놓는 기자회견에서도 그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참 공교롭게도 12월 4일 날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그날 저녁 7시 24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 소위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 시점이 7시 반이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실 검찰 정권 아니냐라고 불렸던 그 중심에 섰던 인물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직무가 정지됐다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그 점이 상징하는 바도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날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당대표 직을 걸고 탄핵을 찬성을 제안했더라면 하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아마 내심으로는 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주영 의원님의 이 용비어천가 넥타이의 해석이 참 흥미로운데 오늘 삼선의 중진 이양수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신 만큼 좀 궁금한 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그 의총,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직후에 열린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의 의견이 정해졌고요. 그날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을 했느냐, 내가 투표했느냐라고 이른바 당내 중진 의원들과 고성으로 맞섰던 그 의총,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빠져나가자마자 믿었던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며 지도부를 해체시키기로 결정했던 그 의총, 물병도 던졌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의총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떤 말이 오고 갔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은 없었습니까? 일단 그 의총 분위기는 이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침통하고 비통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침통한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뭐 물병을 던졌다거나 막 뭐 배신자라고 막 그랬다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뭐 던지는 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당 대표가 뭐 굉장히 잘했든 잘 못했든 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나름대로 빨리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탄핵에 대한 찬성 이런 입장들을 냈기 때문에 본인은 큰 잘못이 없어서 당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대다수 그 의원들이나 또 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의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맞는 이런 탄핵 소추를 맞는 이런 큰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리 100점짜리 지도부라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 당원들 앞에 송구하다 하고서 직을 내놓는 것이 그리고 그 대표 지도부가 전체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례고 맞다. 그게 사례 맞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사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그것을 이제 한동훈 대표는 좀 납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납득시키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장동혁 그 최고위원은 굉장히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하에 며칠 전부터 만약에
그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나는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뭐 한동훈 대표를 뭐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방법 그런 정치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이거나 그런 계산을 정치적 셈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의적으로 나는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졌을 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장동혁 최고가 한동훈 지도부를 사퇴시킨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동훈 그 대표가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김광삼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 탄핵에 대한 찬성 이야기를 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하고 뭐 예고라도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내가 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뭐 상황 판단도 빠르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해 나가지만 또 사려도 깊다 이런 식의 좀 이미지를 당원들한테 심어주지 네.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건 아무래도 정치를 아직 안 해본 그 이제 정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좀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뭐 기본적으로 책임에서 시작해서 책임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잘 받아들여서 이제 다음에 또 이 뭐 나이도 젊은데 지금 바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할 건 아니고요. 이제 또 기회가 또 오고 할 텐데 요번 것들을 잘 새겨서 또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러나라는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을 했습니까? 내가 투표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거는 사실 대단한 실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대표의 그 무거운 자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어요. 아무래도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는데 왜 날더러 사퇴를 하라 그러나 그 억울한 부분들이 그런 단어로 표출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진의가 막 그렇게 아주 깊게까지 제가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좀 실언하는 분이었고 그 발언 때문에 또 앉아 있는 의원 몇 분들도 또 흥분을 해서 네. 서로 이제 그 좀 분위기가 좀 경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잘 나중에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잘 서로 화해하시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진종호 최고가 기자회견했잖아요.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의총장에서 사실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정장에서 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는 그런 이야기 발언만 했습니다. 네. 아마 그 발언은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한테 얘기한 거를 그 기자한테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나는 찬성표를 던졌었다라고 하는 아니,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는 지인한테 한 얘기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근데 본인이 그건 그렇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탄핵안이나 인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제도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했을 경우에 그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 무기명 비밀 투표를 만든 그 제도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진종호 의원이 그걸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이것을 막 추적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의총장에서 배신자라면서 반대표 누가 찍었냐 한 명씩 다 일어나서 의견을 밝혀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데 그런 요구가 뭐 공개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그 반대했던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한 명 한 명 있긴 나와서 있었군요.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앉아서 누군가 한 얘기지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날의 의총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서고자 했었던 인물인데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되면서 스스로가 썼던 표현대로 당에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되던 그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 한 대표가 쓴 표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표현을 썼길래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죽기 딱 좋은 자리,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말대로 됐다 이러면서 좀 공교롭다는 얘기도 있고, 한 대표 스스로 사퇴 입장문에서 기자의 이 표현을 인용했어요. 쫓겨나는 거다. 예. 한 대표 쫓겨난 거죠? 그렇죠. 본인도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메시지를 낸 거라고 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 죽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했었던 앞서 예. 그 발언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 표현이었 뿐 이렇게 죽게 될 거를 상상도 못 하셨겠죠. 근데 그냥 정치적 수사였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의 이 정치는 일단 1막은 내렸는데 2막의 무대에 올라설 수 있을지는 본인 의지에 따라 결정되기는 어려운 국면이 돼버렸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사의하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게 2023년 12월 21일이었을 겁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요. 정치인 한동훈에게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도 비대위원장이었고 총선을 지휘했고 사퇴했다가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도 꽤 많은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1년 동안을 관통하는 그 맥락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늘 긴장 관계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 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비상계엄까지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당대표를 사퇴하면서는 뭐 정치적 자산이라면 자산이랄 수 있는 걸 남기긴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유연적이라는 거를 분명히 선언해서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데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대통령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을 때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결국에 그게 뭐 아슬아슬했지만 12표의 가결표를 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는 분명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만 갖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또 이제 보수 지지층과 국민의힘이 과연 한동훈 대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